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XRP가 기지개를 좀 폈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5센트 정도대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중에는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 마치 옆집 강아지가 집 앞 현관문 앞에 똥을 싸놓은 듯한 굉장히 기분 더러워지는 소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이 차트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석가 패디 스태시라는 사람인데요. 나는 장난으로 차트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XRP를 한번 봐라. 이동평균선에 맞고 튀어오르지 않았냐.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그렇게 될 때 강한 지지선이 되어서 가격을 올려준다. 내가 이래서 얼마 전에 XRP를 엄청나게 많이 샀었지 라면서 자랑을 해주고 있죠. 너 잘났다 임마.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올 수 있기를 바라주고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분석을 올리면은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저번 주였죠. 리플사가 로고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디파이 회사였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회사를 그냥 인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인재들을 데려오는 인재 인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6명의 유럽 쪽 엔지니어들이 리플사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국내 뉴스 잠깐 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 아이슬란드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인수. 그 기업의 이름은 알그림입니다. 저번 인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인수를 했는지 인수액은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알그림 팀은 리플의 6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파트너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통합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리플 제품 담당 부사장 아밀 사랑니는 알그림 팀은 리플의 크로스보더 결제 확장 및 온디맨드 유동성 제품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로써 리플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뭄바이, 싱가포르, 상파울루, 시드니에 이어서 아이슬란드에 처음 진출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일본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리플 에이시아가 일본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소식 이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말했었던 실시간 유동성, 이것은 바로 XRP를 사용한 엑스래핏의 사용처를 늘리겠다는 제스처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 쪽에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유럽 쪽의 엑스래핏 사용처를 급격하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을 새롭게 고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슬란드는 리플 엔지니어들의 유럽 지역의 허브로서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게 될 그런 나라다라고 리플사 블로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그림은 이미 암호화폐 전통 자산 거래 플랫폼 및 외환 거래소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10년 이상 만들어내온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시장을 통합해 왔으며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들어 왔었던 경력,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30개 이상의 암호화폐 시장을 통합해 왔었던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리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그림의 CEO는 알그림이 리플 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알그림 역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우리 역시 XRP와 XRP 레저가 리플사가 만들어가고 있는 지불의 미래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 전반적인 리플사의 행보를 한번 보시면은 XRP 생태계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XRP 사용처들을 또한 늘리기 위해서 머니그램에 이제 투자를 하는 등 이런 스타트업도 인수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가격에 바로 반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XRP 생태계가 넓어지고 XRP 사용처가 올라가는 것은 XRP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임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리플사가 XRP를 장외거래로 팔고 거래소에 팔면서 돈만 챙기고 있다. 이 리플사는 XRP 가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격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내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본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XRP 사용처와 미래에 사용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암호화폐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플사 쪽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가격 펌핑 시키는 것보다는 사용처를 늘리고 이 XRP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리플사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리플사 한 몇 년 운영하고 버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암호화폐 몇 년 안에 사라지지 않겠죠? 그런 계획을 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사 같은 경우는 펌핑 몇 번 줘가지고 펌핑 코인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제대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이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항상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음모론이라든지 그런 찌라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연관을 시켜가지고 리플사가 아이슬란드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무슨 우연이냐, XRP 만세 하면서 오바를 떨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친구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 살짝 기분 나쁜 소식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미국계 유명 거래소들이 있죠.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렉스, 폴로니엑스가 손을 잡고 암호화폐들이 증권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CRC, 나름 뭔가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데요. 이 자식들이 웃기는 짬뽕 같은 것들인데 이 암호화폐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1점에서 5점을 매겨요. 그래서 5점에 가까울수록 증권에 가까운 토큰이다, 코인이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증권이 아닌 코인들, 뭐 1점짜리 코인들로는 비트코인, 다이,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고 2점에 이제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죠. 체인링크도 그렇고 지캐시도 2점입니다. 자, 그런데 스텔라 같은 경우, 이오스 같은 경우는 3.75점을 줘요. 그래서 증권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XRP에 4점을 때립니다. 겁나 어이없죠. 아니, 지네들도 XRP 상장했으면서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불쾌한 그런 모습입니다. 니들이 뭘 알아 이씨. 그리고 한 가지 또 황당한 것은 이런 거래소들도 XRP를 통해서 XRP를 거래하는 사람들 덕분에 돈을 번단 말이죠. 근데 XRP 잘못되면 니들 좋냐? 이상한 놈들이에요 진짜. 일단 이런 평론이, 이런 평가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지 않죠. 이제 국내에서는 또 안 좋게 와전돼가지고 소식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 CRC 홈페이지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러한 판결이나 그 평가 같은 경우는 SEC나 CFTC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찌라시가 돌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를 하지 않은 채로 XRP가 증권이란다 이런 식으로 돌게 되겠죠. 자, 아무튼 좀 조용할 만하면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리플사도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은 각국 금융당국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될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 FCA는 XRP를 거래 토큰으로 분류하는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FCA의 자료에는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종류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가 된 것이다. XRP는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거래 토큰으로 분류가 되며 유형별로 토큰을 정의해서 분류하는 작업은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FCA의 디지털 자산 분류 지침은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좋은 예다. 미국의 인터넷 규제를 주도했듯이 영국은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규제에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남긴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런 금융당국 SEC가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영국의 기준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XRP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더리움과 함께 증권이 아닌 쪽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4점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 증권이다라고 판별을 하는 것은 아니죠. 5점이 돼야 이제 증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증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SBI 머니탭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일본의 다이와 증권그룹 그리고 수미토모 미쯔이 신탁은행이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만 30여 개의 은행 및 기업에서 곧 있으면 XRP를 사용하게 될 머니탭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온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이와 증권그룹 그리고 수미토모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XRP 관련된 사업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어제 들려드린 소식 중에 폼폴리아노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빵임을 초대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리플사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빵형의 베프라고 볼 수가 있는 마이클 에딩턴,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겨주게 되는데요. 이 빵형이 나에게 얘기했다. 자신은 폼플리아노와의 팟캐스트를 기대하고 있다고. 자, 어느 정도 성사가 될 것 같죠? 부디 좋은 이야기,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프로젝트 간에 헐뜯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날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이런 최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어서 이 채널은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